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 피의자한테 예를 들면은 뭐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네.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란다라는 사람이 형사 피의자입니다. 범법자인데 이제 그 사람 앞에서도 법이라는 것은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건데 저는 정말로 윤석열의 원칙이라는 게 새로 생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윤석열의 원칙. 구속 취소 앞에서 멈춰선 법원이라든가 네. 즉시 항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의 속행 문제라든가 선고기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많이 수용해주는 헌재의 태도를 봤을 때 결국은 그 윤석열의 원칙이라는 게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미란다라는 사람이 그냥 시중의 자범이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권력자라는 겁니다.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인권이 작동하고 형사법의 절차 논리가 작동하는 굉장히 희한한 형태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후세대를 생각했을 때 너무 우려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반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고 기세가 좋을 때 그때 내란 세력을 일망타진했어야 됐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마약 사범 잡듯이 그렇죠? 조폭 때려잡듯이 일망타진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이제 100일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증거인멸의 시간과 다시 반동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도 그렇죠. 네. 윤석열도 심지어 윤석열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을 때 그 순간 그리고 그 전에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원이라고 했을 때 그 즉시 최상목을 탄핵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실기한 거예요. 실기한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8대 0으로 될 거예요. 이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국민들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민의가 발현되어야 하는 것은 제가 뭐 선동하는 게 아니라 선동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은 광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혔어요. 그게 87년 요랑쟁이고 4.19 혁명이고 지난 박근혜 때 촛불혁명이고 지금 있는 빛의 혁명, 응원복 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반동을 저는 너무 불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리고 어제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한덕수 총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내려진 법률적 판단이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만약에 5대 3이라고 하는 정말 만에 하나 이제 그 기각각하가 하나의 이렇게 의견으로 뭉쳐가지고는 이제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오해 재판관들이 이제 이것을 오히려 좀 용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5와 3의 구분이라는 것들이 이제 과거의 결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다 빼고 8명의 재판관 모두 오랫동안 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간단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했을 때 어떤 풍경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법원 판사의 심정에서 법대에서 있는 판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네. 피고인이기 때문에 열린 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음 달 14일에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리기로 돼 있죠. 근데 그날 그 기일에 증인으로 누가 채택이 돼 있냐? 최상목 부총리,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을 윤석열이 복귀해서 바로 경질하고 자르지 않는 이상 국무회의 같이 하는 국무위원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실상 국무회의답지 않은 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
과연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재판 판관의 입장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형사 재판을 생각하면 직무 복귀시키는 시나리오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형사 재판이 4월 14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기 때문에 대표 그만둬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4월 14일부터 현직 대통령이 일주일에 몇 번씩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소추 특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받으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 내란 수괴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를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트럼프하고 한미 정상으로 회담을 한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네. 외신 기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미국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구교영 기자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왔어. 네. 그러면 그 사람에 인물 평가를 하나 쓸 겁니다. 박스 기사를 네. 뭐라고 쓰겠습니까? 내란 수괴로 현재 재판 중인 얼마나 창피합니까 윤석열 이게 대통령이 지금? 네, 지금 미국에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 리드에 들어가 리드에 네? 내란 수괴로 네. 재판 중인 윤석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4일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아 진짜 저희 참 데드라인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3월 13일이었었는데 3월 14일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을 벌어줬는데 진짜 진짜 근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 인내. 우리가 역시 마늘과 쑥을 먹은 단군의 자식들이어서 그런지 이 인내심, 인내심 하나는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이거 견뎌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무서운 거는 그 인내심이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대한민국 헌재가 그걸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알아야 법조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진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시민들이 헌재 없애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있어요. 댓글창에 헌재 없애라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오긴 했지만요. 결과를 보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다라는 거를 법조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들 하던데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는 상식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좀 뭔가 깔끔하지 않은 논리를 무리하게 펼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자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5대3 기각설이 여권 안에 돌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취재 좀 밝죠. 예, 근데 뭐 5대3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주장은 계속했었죠. 각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 딱 시점이 바뀐 데가 언젠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돌아와서부터 각하설이 확 올라가고요.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알려져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논리 핵심은 윤석열 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여권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을 겪어봤던 과거에 검찰총장 윤석열을 징계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던데요. 윤석열은 법기술자다. 그래서 내용을 다투지 못할 때는 그런 하나하나 절차적인 부분을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는 정말 시간을 엄청 끌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했던 행동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윤 대통령의 어떤 행태들을 봤을 때 이 각하가 훨씬 더 본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믿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